플라잉 브로 구독자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비행하는 플라잉 브로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라이빗 자격을 취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인터넷에도 좀 리서치를 해보고 브로커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알고 미국에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는 Part 61 학교와 Part 141 학교가 있는데 61은 FAA regulation에 들어가 있는 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 학교고요. 141은 61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본인들만의 교육과정, 교육 커리큘럼을 조금 더한 학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1은 학교마다 교육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61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이입니다. 만 17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미국에 건너오시는 분들 대부분 만 17세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 테스트입니다. 프라이빗 파일럿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앨리스 3급 자격증이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자격보다 미국에 있는 자격이 조금 받기 수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에어라인 취업을 위해서는 1급 화이트 카드를 받으셔야 되죠. 한국에 있는 1급 메디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하게 1급 메디컬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리튼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리튼 테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필기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1000문제 정도의 문제 은행식이고요. 그 중에 삼지선다형으로 70점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되는데 물론 용어들이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라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최소 한 열흘 정도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까지 또 충족을 하셨다고 되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네 번째 단계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에어로노티컬 익스피리언스를 충족을 시키면 되는데 총 비행시간입니다. 총 비행시간 40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20시간은 교관하고 반드시 타야 되는 시간인데 그 20시간 중에서도 3시간의 크로스컨트리를 다녀와야 되고요. 또 2달 이내에 3시간의 트레이닝을 끝마치셔야 되고 3시간의 나이트 비행을 교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충족을 하셨다고 하면 또 솔로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10시간은 본인이 스스로 혼자 비행을 나가시는데 그 중에 또 5시간은 솔로 크로스컨트리라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설명 안 했네요. 크로스컨트리는 A부터 B라는 구간,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약 50노티컬 마일 이상이 떨어진 거리를 데드 리커닝이나 파일럿이나 또 다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A부터 B 구간을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크로스컨트리를 총 5시간 정도를 혼자 솔로 크컨으로 다녀와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한 크로스컨트리는 총 150 노티컬 마일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관제사가 있는 컨트롤 타워에서 3번의 테이크오프와 풀스탑 랜딩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도 혼자서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40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한 40시간 정도의 솔로를 나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솔로를 하기 전까지는 교관하고 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한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사이에 솔로를 나가시고요. 대부분 보면 한 60시간에서 많게는 90시간, 100시간 정도 됐을 때 프라이빗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다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비행기를 한번 타시게 되면 비행 교관 피, 그 다음에 디브리핑 비, 그 다음에 비행기 렌트 비까지 하시면 세스나 172 기준으로 200불에서 많으면 290불까지도 들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라는 부분은 감안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이 에어로티컬 익스피리언스를 쌓기 위해서는 또 스테이지 단계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많게는 스테이지 4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테이지 1은 솔로 비행을 위한 단계,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솔로 비행이라는 얘기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비행기 탄 순간부터 안전하게 내리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자격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솔로를 갔다라는 얘기는 한 50% 이상의 성과를 이뤄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테이지 1, 치프 파일럿과 이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하시게 되면 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테이지 2 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혼자 A라는 공항에서 B라는 공항까지 스스로 갈 수 있느냐, 즉 솔로 크로스 컨트리를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은 컨트롤 타워나 넌 컨트롤 타워인 공항에서 각각의 프로시저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항에 어프로치를 할 때 관제해야 되는 부분들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시게 되면 스테이지 3 단계에서는 솔로 크로스 컨트롤 리퀘어먼트를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랜딩을 배우게 됩니다. 숏필드 테이크오프 랜딩, 그다음에 소프트필드 테이크오프 랜딩, 포월 슬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옵스타클을 주고 그걸 통과해서 랜딩을 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하시게 되면 스테이지 3를 통과하게 되고, 어떤 학교는 스테이지 3 과정에서 모든 매뉴얼을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하는 엔드 오브 코스 함께 경영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따로 엔드 오브 코스를 따로 진행을 하고요. 스테이지 3 단계에서 퍼포먼스 랜딩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4, 바로 엔드 오브 코스인데요. 엔드 오브 코스는 실제 이 친구가 프라이빗 체크라이드, 프랙티컬 테스트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랄 인터뷰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테스트와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교관으로부터 인돌스먼트를 받고 체크라이드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스테이지 1을 통과해야 2를 갈 수 있고요. 또 통과해야 3를 갈 수 있고 마지막 엔드 오브 코스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각 단계들이 한 번에 통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지게 되면 비용들이 또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얘기하는 가격에 한 1.2배, 1.3배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비행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꾸 서두르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English Proficiency,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연히 미국 자격증이기 때문에 영어를 웬만큼은 모든 과정들,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지 과정들도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체크라이드도 미국인과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원어민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엉뚱하게 얘기해요. 이런 대답과 질문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페일인 건 당연하고요. 그 사람을 시험장에 내보낸 어떤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돌스먼트라는 걸 써줬기 때문인데, 인돌스먼트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 보증 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교관이 보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실제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어가 충분한지 교관이 해줍니다. 이 사람이 A부터 B라는 공항에 솔로로 비행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보증을 해줍니다. 이런 보증을 서줬는데 만약에 랜딩을 하다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혹은 관제를 못 알아듣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관제를 못 알아듣고 다른 비행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튜던트 파일럿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교관에게는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격 박탈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 인스펙션이 오게 되면 또 학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돌스먼트라는 건 함부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영어 공부 미리 해오시면 시간 줄이고 돈 줄이면서 세이브하면서 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영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면 미국에서 체류 시간이 줄어들 거고 비행 시간도 줄어들 겁니다. 적은 시간 내에 자격증 취득하시면 돈도 세이브되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 너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또 좋은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